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5월 15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과 하락을 거듭한 끝에 3.40포인트 가락간 1913.7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1900까지 밀리면서 고전했던 지수가 개인의 반발 매수세 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일정 부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여전히 구거래일째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오늘 드디어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주어집니다만 프랑스 정권이 아무래도 좀 좌파 정권이고 그리고 좀 메르켈 총리 자체도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뭐 또 참패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보면은 삼선 가도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보면은 앞으로 이번 회담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부분 이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치 일정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하고 좀 고심스럽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시 흐름 짚어보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또다시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리스 정치 위기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유로존 위기로 인한 변동성 장세 흐름 짚어보고 철저한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또 우려스러운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전일시장 코스피가 5일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락 반등을 보였고요. 주말에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하했습니다만 역시 유럽 불안감이 여전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월요일 매도세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중요한 건 1900포인트 하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1900포인트에서 강하게 지지가 나왔고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1900포인트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초강금속과 화학업종 장 초반에는 그 지준율 인하 때문에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크게 반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1149.2원을 기록하면서 나흘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유럽발 위기 불안 요소가 원하는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지수도 5포인트 하락한 488.53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대체적으로 팔자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얼어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와 SK 하이닉스, 삼성 SDI, 신한지주, 삼성 SDI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SM, AP시스템, 타이르코리아, 컴투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빌과 컴투스, CJ ENM, SM, 아이테스트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여기 도시매수목으로는 삼성 SDI, 현대위아, 아모레퍼시픽, 넥센타이어, 삼성 엔지니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와 SM, 게임빌, CJ ENM, 파트론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 여기 도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NC소프트, 현대중공업, LG화학, OCI, 한진해운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공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ICT, 실리콘웍스, 인터플렉스도 동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보다 125포인트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좀 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9일 동안 8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P 500 지수 역시도 15포인트 하락한 1438.3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31.24포인트 하락한 2902.5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 정당이 연정부 구성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이런 위기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2차 충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 일단 뭐 석유 생산 원유 가격도 1.35달러 하락한 94.7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메일유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매일 유업 제가 어제 시초가 공략 주로 제시했는데 시초가 18,900원 대비해서 최고 19,5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다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밀리는 9점대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유업은 어제적으로 17,500원 하회치의 손절을 대응하시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시장 여러 가지 불안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참 어렵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일 유업은 일단은 뭐 실적 호전과 기관면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급적으로 일단 19,000원대 매물 저항이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17,500원 하야 한다면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17,500원 하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손절로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공략주는 코리아 서킷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국내 PCB 산업을 좀 선도하는 그런 회사고요. 세계적인 PCB만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PCB 수요 증가로 인해서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인 그 메인 주기판을 공급하면서 제 성장 투자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인 인터플렉스 지분을 54% 보유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할 전망으로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기기와 동반 성장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전체 그 주요 기판에서 스마트폰 관련 매출 비중액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 갤럭시 노트용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런 제품 라인업의 확대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삼성전자 갤럭시 S3와 갤럭시 탭 동시에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형과 수익성에서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사의 공급사로서 역할 채택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애플사의 그 아이패드 1과 2에 HD용 PCB를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아이패드 3 초기단 모델은 동사 제품이 채택이 아닌 상황입니다만 향후에 그 아이패드 3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이 공급사로서의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시작 전망과 적합가 매수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32% 증가한 4,500억, 영업이익은 500% 증가한 27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의 그 지분율 감안하더라도 올해 지급법이익도 185 이상 지금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386억 전망하면서 올해 예상 EPS가 2,06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전자가 PER 8배 수준이고요. 인터플렉스가 PER 15배 수준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는 PER 6배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저평가 포인트가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도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역시 이 부분도 역시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킷 가격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3,500원,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1,3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일 뉴욕과 그리고 유럽 증시가 모습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증시도 하락으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1900선대가 깨진 상태로 장을 시작을 했네요. 거래소가 16포인트 빠진 1897.60, 코스닥은 6.10포인트가 빠진 482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아침에 출발 상황에서는 조금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출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유럽 쪽 그리스 문제가 연일 계속 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한 때 1900포인트 초반에서 약간 장 후반에 한 1913포인트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밤새 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국제 원자재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침에 1900포인트를 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5월 초순에 200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겠고, 일단은 기관 입장에서도 1900포인트 밑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는 1900포인트 이탈한 1897포인트 출발했습니다만은 일단은 1900포인트 밑에서는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도 아침 시초가가 1897.74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약간 소폭 반등하면서 1900점 이사이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특징 하락이 워낙 깊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좀 합니다만은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많이 반영됐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약간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실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도 그나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0.5% 하락한 130만 8천 효과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0.4% 하락한 24만 9,500원. 현대차는 최근에 한 25만 원 정도에서 그래도 가격을 조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약간은 현대차보다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0.25% 하락한 8만 100원 정도에서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포스코 언젠가부터 경기 방어주 성격을 조금 보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장이 좀 급락을 할 때는 약간 롱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0.6% 상승한 38만 3,50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금 약간 섹터는 화학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LG화학 다시 한번 27만 원 내주면서 2.37% 하락한 26만 8천 효과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는 역시나 같은 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투자 심리적으로 JP모간 체이스의 어떤 파생 상품 투자 손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손실 자체가 약간은 그 회사의 주가도 폭락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도 금융주나 은행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 사실 상관없습니다만은 약간 같이 밀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1% 하락한 37,250원 효과 들어오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국제유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역시나 국제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정유 3사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 하락한 14만 1,500원, S-오일이 2% 하락한 92,400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이 사실 어느새 10만원 이탈 이후에 연일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 약간 특징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수급으로 잠깐 보면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이 200억 정도 매수를 해준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개인 매수만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200억 정도, 장 초반입니다만은 저가 매수 조금 들어온다는 거 희망을 한번 실어보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약간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한 73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투신 쪽에서 한 프로그램 매도물 동반하면서 42억 정도 매도가 들어옵니다만 기타 법인에서 한 8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다 보겠고, 또 하나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선물 동향인데 어저께도 한 2,900계약, 어저께 물론 2,900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도는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또 좋게 해석했을 때는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 2,900계약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올 코스 좀 잡아줬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침 같은 경우는 한 370계약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영향으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4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240억 정도 매수가 제가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들은 업종을 보니까 역시나
자동차 운송 장비 업종, 화학주,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전기전지 업종에서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이 LG 디스플레이가 한 3% 이상 폭락을 하면서 21,150원의 호가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역시나 현대차가 그나마 좀 선방입니다. 현대차 0.4% 상승하면서 251,500원의 호가 보여주고 있고,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위아가 2% 하락한 171,500원, 그리고 개별적인 자동차 부품주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2.8% 하락한 12,25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는 2% 하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2% 하락하면서 27만 원 효과를 좀 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다하게 특징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음식료 업종에서 조금 선방한 업종이 볼 수 있는데, 조금 메일유혹 같은 경우 2.56%, 어제 사실 전강 후약으로 좀 낙폭이 컸었는데 약간 기술적 되돌림이 나오면서 2.6% 상승을 하고 있고, CJ라든지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도 0.5에서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약간은 장이 1900포인트 이탈 이후에 외국인은 약간은 큰 주식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내수주에만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장을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지수는 조금 그나마 반등폭을 좀 줄이면서 1905포인트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장 상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입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상당히 조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심화가 됐다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84.48, 그러니까 0.8%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일단은 양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1억 원의 순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탄력이 좀 나온다라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 국면이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과 좀 연동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표를 코스피 쪽에 좀 맞추셔가지고 코스닥의 방향성을 예측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31,000원에 저가를 찍고 나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50%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 좀 강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다음 같은 경우는 어제 2%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그 부분을 좀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다음, 그다음 서울반도체나 CJ 최근에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CJ50핀 같은 경우도 일단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반등을 하기 위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폭의 약폭 상승인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나 SFA, 그다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당히 좀 흐름이 최근에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흐름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회사죠, 포스코 쪽에서 아무래도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얼마 전에 좀 나왔는데 좀 부정을 했죠. 지분 매각은 확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지금 공시 답변이 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지분을 좀 매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포스코 ICT나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내다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젠이나 골프존 같은 경우도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오웨이지 게임즈 3%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낙폭 과대 인식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면요. 게임빌이라든지 웹젠, 그다음에 파트론이나 네페스, 그다음 솔브레인이나 인터폴렉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IT 부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한 네. 상태로 이게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 업종들은 좀 지속해서 좀 관심권이 좀 필요한 업종이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을 살펴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부터 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150원을 상향 돌파하며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4원 80전 상승한 1,154원의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음봉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1,152원 한 7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의 탈퇴 우려가 좀 시장에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채권 금리라던가 신용 등급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반영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유로존 전체와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퍼질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글로벌리 경제 둔화 우려와 그리고 미국에서는 볼커룰 시행을 7월 달에 이제 앞두고 투자은행과 미국 정부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전반적인 자산 흐름으로 봤을 때 금이라던가 원유와 같은 이런 위험 자산은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원자재로 분류가 더 많이 되면서 가격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타 이런 자산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달러원 환율도 1,150원대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계속 좀 주시하실 부분입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이 되면서 채권시장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11틱 상승한 104.56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리 레벨이 너무 낮아졌고 그리고 글로벌리 자산 구성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분류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레벨에서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외국인이 국채 선물은 상당 부분 순매수를 하는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롤오버를 감안하면은 순매도 부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나갈 경우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 감안하셔서 롱 기조를 유지하되 리스크 관리에도 좀 철저하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들 살펴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터의 김보람입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약발은 없었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리스 우려감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1,900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내용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에 대한 환호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요. 삼성증권은 2011년 8월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어려울수록 담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우리투자증권 악재에 가려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투자증권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한다는 소식에도 증시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동양증권은 중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 자체가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기업 이익의 악화,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 전망, 그리고 중국 권력 이양기 도래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기업의 투자 수요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국발 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전일 1900선에서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디폴트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 축소에 초점을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또한 2011년 8월 급락하기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도 무엇보다 미국 성장률이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인 만큼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담대한 마음가짐과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그리스 퇴출 공론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면한 유로존 위기는 은행, 재정,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기에는 모두가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이어지는 정치권 일정을 확인하면서 변동성을 감안하되 IT, 자동차 중심의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시장은 중국 지준율 인하나 양호한 미국 지표 외에 유럽 사태 우려감 완화라는 플러스 알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유럽 문제가 시장 반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만큼 이번 주에 이어지는 주요국 회의에서 그리스의 정국 불안 해소,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의견 조율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주목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타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주대영들이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 투자증권에서는 그리스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다시 발목 잡는 그리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파를리우스 그리스 대통령이 14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상 대표들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총선을 다시 한 번 더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 정부는 2개월간의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히려 재총선을 실시했을 때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좌파연합 쪽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올랑드 당선자 역시 긴축보단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 그리스하고 프랑스를 종합해봤을 때 결국 유로존 리스크가 이제는 정치권 리스크로 점점 커져가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국면임을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 국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국채 3,500억 유로 중 민간 보입은 1,970억 유로는 이미 53.5%의 헤어컷과 장기 국채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안정기금 추가 증액분인데요. 유럽 재정 안정기금 2,480억 유로와 유로 안정화기구 5,000억 유로, 거기에 이제 IMF 증액분 4,300억 유로까지면 피그스 국가 국채 만기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까지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은행 감독청 주재 하에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향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국내 증시로 들어와 보겠는데요. 전일 1900선에서 리바운딩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이 보여졌습니다. 유로존 리스크 재부각으로 인해서 심리적 지지라인 1900선에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업종별로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인 통신과 음식료 업종의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소액이지만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00선이라는 지지 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데요. 1900선 아래서는 단기 매수 플레이가 가능해 보이고요. 1900선 위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전일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에 NC소프트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네오이즈 게임즈가 6% 이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업종별로 자동차의 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 제약, 바이오 등 그간 부진업종과 생활용품, 의류, 보험, 통신 등 방어업종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관심 종목으로는요. 오리온, LG 생활건강, 삼성 테크인입니다. 1900선 아래에서 단기적인 마인드로 오리온, LG생활건강, 삼성테크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이 11포인트, 3포인트 각각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상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도 시장이 추가로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장에서의 가장 큰
그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한 번에 큰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글쎄요, 뭐 어떤 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개념보다는 한 번에 급락을 한다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하락을 많이 하는 대신에 또 단기간에 급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장기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10일 날부터입니다. 2월 10일 날부터 화학주가 약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 큰 반전을 노린다든가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고요. 거래소 흐름이 바뀌려면은 결론적으로 외국인이나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바뀌어서 매일 매수를 좀 대규모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금 변동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좀 어려운 구간인 것도 사실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개별 급등주들이 단기간에 급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이렇게 조정폭이 깊어질 때는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나 아니면은 뭐 자신 있는 타이밍 가져가기가 힘든데요. 반면에 기회 자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투자의 심리하고 주가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한참 움직이고 올라가고 계속 그 시장이 시작하면 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이럴 때는 투자 심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투자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대응을 열심히 하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한번 크게 꺾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을 치고 단기간에 급락이 계속 나오고 형태가 어려울 때는 투자 심리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점점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케이스를 보셔도 알 수 있고 주가의 원래 논리 자체가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는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죠. 다만 이것이 이제 뭐 매수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순간적인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아직 상승 초기 국면을 갖고 있는 개별 급등주를 계속 조정 줄 때 열심히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유를 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대응이나 아니면은 보유 전략으로 대형주 말고 개별 급등주나 개별 소형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당장에는 바로 반전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결국 어차피 순환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흐름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포트폴리오도 역시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를 맞춰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정을 더 받고 있는 상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급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그 매도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해서 주가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 종목이 반등 기미가 없다면 조금 다른 종목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포트폴리오 자체가 개별주 위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들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또 반면에 또 오를 때도 훨씬 더 많은 속도로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앞서도 시장 관점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전략을 쓰시면서 주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의 변동성 크지만은 또 그만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보유 전략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쉽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키워드 먼저 하창봉 팀장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오늘 장도 뭐 역시나 1900포인트에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쉬어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삼성 뭐 상승한 업종을 본다 그래도 통신이라든지 일부 음식료 업종만 상승을 하고 화학주라든지 전기가스, 전기, 전자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약간은 좋게 생각하면 좀 욕심나는 장이기도 하고, 조금 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생각할 때는 역시나 5월 달은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사실 그런 장 같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달은 조금 우리 마음은 솔직히 좀 기분 좋은 달인데 정신은 과거 역사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그리스 말이 많죠. 어저께도 보니까 뭐 그리스 다시 뭐 사실 거의 시장에서는 6월 달에 총선 다시 하는 걸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뭐 공식적으로 이제 피치사에서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저께 보니까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스페인 금리가 어저께 이제 6.2%, 사실 이제 스페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6%는 구제금융 데드라인이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싶을 수 있는데, 국채 금리하고 국채 가격은 반대 가격으로 움직이죠. 근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스페인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스페인 국채를 판다는 거겠죠. 네, 팔면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스페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럽 쪽에 각국의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그 기업, 그 나라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가 판다, 그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해석할 때 각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곳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 뭐 독일도 지금 속식 말해서 개판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독일 지방 여당 그 지방 선거를 했는데 뭐 거의 대파를 했죠. 사실 지금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해 보시죠. 글쎄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긴축하자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히 제가 유럽 문제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긴축 안 하고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생각하면 이거 호재 아니겠습니까? 긴축 안 하고 성장한다는데 왜 정신이 빠지냐 이거죠. 근데 그 이면을 좀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약간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스페인이나 그리스에 돈을 줄 때 어떤 조건으로 줬죠? 긴축을 하라. 니들이 나라 살림을 주머니를 이렇게 쫙 배를 쪼려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돈을 줄 거니까 좀 돈을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줬는데 새로운 여당들이 집권을 하면서 당연히 표를 얻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긴축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리는 성장 카드를 꺼내게 놓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 돈을 줬던, 그리고 10년 이때 받을게 그러면서 퉁쳐준 게 그것이 바로 헤어컷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평이한 용어로 말씀드리겠는데, 니들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말이 10년이지 사실은 갚지 말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50% 70% 퉁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그리스가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돈마저도 못 받게 되는 꼴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태가 악화할 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그리스 같은 문제 그냥 탈퇴해버리면은 한번 퉁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히려 더 많은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 세력들이 야 탈퇴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미리 얽혀준 자기 돈을 못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나온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보면은 유럽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정치를 놓고 봤을 때는 디폴터 정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테네 정치도 거의 최저가고요. 스페인 아이벡스 지수 같은 경우도 뭐 600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거의 디폴터로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지금부터 이제 6월달에 계속 나올 것이고요. 오늘도 독일과 프랑스죠. 사실 정상회담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해동입니다. 해동. 급하게 이제 급한 불에 한번 불 한번 꺼보자 해동인데 이렇다하게 이견차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말은 일단은 그리스 문제는 상당히 다시 한번 작년 8월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2012년 접어들어서 가장 강력한 악재 모멘텀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한 가지 약간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차피 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00포인트 기준으로 2000포인트. 그래서 일단은 장이 조금 내려간다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투매 조금 늦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태 같습니다. 시장이란 것이 항상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나마 긍정적 시각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께서는 오늘장 키워드 어떤 것들을 잡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먹구름 끼며 우산을 준비하자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비를 맞을 사람은 없겠죠. 비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비를 맞으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도 그와 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먹구름이 껴 있는데 나 혼자 우산을 안 들고 굉장히 지금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문제도 그렇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하 팀장님께서도 언급 주셨겠지만은 스페인 국채 금리가 6.3%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과 스페인과 금리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치로 좀 벌어져 있죠.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져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그리스도 문제긴 하지만은 스페인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덩치가 큰 국가가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지. 그런 것이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각국 공조를 해서 막아낼 수 있겠지라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좀 급락을 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좀 큰 만큼 아무래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심리 자체를 예상하는 부분과 좀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그리스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 부분이 뭐 정치적 문제는 이제 그리스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지금 누누이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국자들이 아무래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대응만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리스크 대응이 가장 좀 우선이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도 그렇죠.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시장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은 굉장히 약한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응 물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힘의 논리로 본다면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반등할 때가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낙폭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라도 좀 해두시고 난 뒤에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갭이 발생하면 그 갭이 반드시 메워지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아직까지 메워지지 않은 갭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850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900포인트가 전일 종가인데 2,800포인트 초반까지의 지금 기술적 시그널로 봤을 때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자리가 거기서 지금 발생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2,800까지 지금 2,85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빠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적인 충격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매수세를 좀 감소시키고 있고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약하고 하락이 좀 깊다면 그거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는 리스크 관리가 아무래도 현금 비중 50%는 좀 확보를 해두시면서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상품값이 많이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싸지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싸진 기름값만큼 우리는 다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값의 하락은 반겨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일단은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늦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이라도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시켜놓고 나서 일단은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반드시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하창범 팀장이십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는 어느 정도 한번 올라오겠죠. 그런 기대 가지면서 저는 약간 기술적으로 한번 접해봤습니다. 지금 한 19포인트 빠진 1893포인트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장이 이제 약간은 사실은 바닥을 찍으려면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투매가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안 좋은 장이
투매는 안 나오고 이렇게 질금질금 빠지는 장인데 지금 약간 이번 주 사실 포인트로만 치면 5월 들어서 한 100포인트 빠졌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며칠 전을 제외하고 나면 질금질금 빠졌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190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폭이 조금 더 5장 접어들수록 반등이 약하다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은 1900까지는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털어버리겠다는 로스컷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조금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9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저가 매수 들어가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만 살펴봤을 때는 최소한 1875, 1885포인트 정도에서는 하락에 일단락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이 거래량이요. 코스피 기준으로 5억 주 이상 증가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4억 5천만 주 정도 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동반 안 되는 거는 파는 친구들만 있다는 겁니다. 파는 것을 빨리 받아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1차 반등 목표치는 사실 주간 기준으로 1935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일단 지켜보시고 올라올 때는 한 1935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지금 상태는 약간 관망이다. 그런 전략을 드리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대표주만 보십시오. IT에서는 전기전자,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건설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지금은 낙폭 가대주를 보지 마시고 모든 섹터에서 딱 대표주만 봅니다. 시가총 1위만. 보험주에서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음식료는 CJ제일제당.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처음에 딱 올라올 때는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 물량으로 많이 올리는데 그때는 업종 대표주로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 가신다 그래도 어차피 한 번에 반등을 노린다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규 포트 조정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실 건데 어떤 거래소 기준으로 반등 타이밍을 노릴 때는 시가총액 1위 그 섹터의 대표주만 노리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홍의진 팀장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투매가 나올 가능성, 코스닥 시장 쪽에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IT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IT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낸드 값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반등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값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낸드 값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I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상품값의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는 업종,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 업종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그다음에 원자재 비중이 높은 타이어겠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상당히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 매수를 매수를 좀 보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더 안정성이 있어 보이는 대형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몸집이 큰 애들이 현재로서는 저가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업종별 또 시장 전체에 대한 의견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시장 전체와 또 업종을 들여다보는데 참고 삼으신다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8% 하락한 21포인트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479포인트, 9.39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조금 어둡습니다. 네, 자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이 생각보다는 조금 큽니다. 오늘 업종 흐름 좀 들어볼까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1900선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다시 장중 매도 전환을 하면서 시장 자체 흐름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통신, 음식료품, 필수 소비재, 보험업종, 종이목재 이런 내수주,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그나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기계, 화학,
전기가스와 같이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줬던 점에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매 패턴 속에서 가장 주목하실 부분은 매도를 하더라도 차별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매수한 업종이 있어서는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신, 전기전자, 전기가스, 보험, 은행, 의약품 업종 같은 데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의 하방 경직성은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지난주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던 업종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금융업, 보험, 전기가스, 음식료, 통신, 운수창고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히 업종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기관들이 매매 패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가져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봐 드릴까요?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매 패턴에 따른 업종별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종목별 움직임은 좀 나타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에 있어 시장 흐름과는 다른 업종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단은 경계심, 지수 자체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러나시거나 아니면은 매도세로 대응하시기에는 좀 좀 발상 전환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0포인트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1980에서 1990포인트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하반기의 등락 과정에 있어서 1920포인트를 이후에는 1980에서 90포인트가 1차적인 지지 저항권이었고, 이를 넘어선 이후에는 강력한 지지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지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PR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밸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지수대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매매 패턴이 꾸준히 유입되는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업종에는 IT, 그리고 자동차, 음식료, 담배, 그리고 섬유유복 업종과 같은 그런 업종들이 실적 모멘텀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적감해서 하셔도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문 팀장님. 네, 아까 제가 업종 전략 드릴 때 그래도 시장의 업종 대표주를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리온입니다. 최근에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 93만 원까지 정도 갔다가 5월 접어들어서 80한 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용적인 이유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래 오리온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인데 5월 접어들어서 외국인은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그것을 기관이 좀 받쳐줬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5월부터 주식을 매도한 거에도 큰 영향이 있었고요. 일단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주가를 기관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일단은 매기세는 좀 살아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 지금 오리온의 시가총액이 5조 원, 그래도 CJ제일제당이 4조 7천원까지 올라오면서 바짝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했을 때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서로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장이 통상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때는 역시나 업종 대표주,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도요타에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기 때문에 내수 업종이 오히려 포스트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진로를 봤을 때는 뭐 오리온 같은 종목들 사실 뭐 하루에 상가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장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85만 원 밑에서는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 라인은 사실 뭐 76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약간 중기 투자가 단기 투자가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기 투자 입장에서는 계속 좀 관심 가지시고 일단은 오늘 최근 8일 연속 하락 이후에 뭐 하락세가 조금 깊은 상태 약간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85만 원 밑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께서는요. 네, 저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대모비스 어저께 외국계 매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러니까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돌 빠져서 나중에 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강한 만큼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현재로서는 자동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8천 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현재 구간이겠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31만 5천 원, 단기적인 고점까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세워주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만 원 이탈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종가상이겠죠. 28만 원 이탈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는데, 현재로서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좋고 탄탄한 종목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과거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런 흐름이 나타냈죠.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그런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얕고 수급이 좋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좀 탄탄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모비스, 오리온 각 업종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다시 한번 또 개최를 합니다. 19일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회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또 11시부터는 시청자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